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탐방하셨어요? 네. 아, 네. 티는 잘 안 나네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머리 관리도 해야 되고 네. 관리가 필요한 나이가 됐죠. 이제 뭐 날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아, 바람이 많이 불면은. 네. 자, 그건 그거고 오늘 일발장전은 딱히 뭘 정하진 않았어요. 기업을 하나 딱 찍기는 그렇고 이것저것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뭐랄까 비트코인 얘기는 앞서 좀 많이 했는데 다음 내년부터 과세를 한다 그러죠. 양도 그 차익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가면은 규제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저도 20세기에 배운 지식으로 21세기를 살아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생각을 좀,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보수적인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너무 이제 투기성 이런 좀 거래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규제 또 이제 과세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암호화폐라는 게 이제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하잖아요. 돈을 막 찍어내다 보니까 네. 그럴 거면 이제 교환의 어떤 이제 매개체로 2008년도 서프라임 이후에 그렇죠. 그 금융위기 이후에 중앙은행들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는데 그때 이제 뭐 헬리콥터 머니가 네, 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 그 돈이 사실은 이제 그 뭐 브레이튼 우즈 체제 이후에는 근본위에서 깨지면서 신용화폐가 됐고 네. 그 화폐마다 다 이제 중앙은행들이 지급을 보증한다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데 비트코인은 그 중앙은행이 없잖아요. 지급 보증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이제 20세기에 배웠던 지식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뭐 저는 이렇습니다. 이제 그 비덴트나 우리기술투자 같이 직접적으로 뭐 카카오도 그렇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거래소에 관계된 회사들이 요즘에 뭐 조 단위로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으니까 비트코인도. 근데 네. 왜 이 종목들이 이런 이제 암호화폐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 규제에 대한 이슈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가끔 이런 생각은 해봐요. 만약에 이제 뭐 무슨 아파트 단지나 뭐 어떤 건물 같은 거를 이제 프로토콜화해서 암호화폐로 해가지고 어떤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암호화폐를 찍어낸다면 그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일정 단지에 이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는 네. 뭐 암호화폐 가격이 이제 함께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간 그런 것들은 좀 수긍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밸류 가치 자체가 없고 이제 수급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규제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좋은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비트코인의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발목이 잡혀 있는 거는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뭐 당장 이제 뭐 이런 암호화폐를 한번 거래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이 금리적인 부분이 지금처럼 이제 아주 낮아 있는 그런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그렇죠. 돈에 이자가 안 붙고 그 맞습니다. 이자가 안 붙으니까 이 돈을 어디다가는 써야 되고 하다못해 텍사스는 뭐 뗄감이 없으니까 돈이라도 태우겠다 뭐 이런 그렇죠. 영화 같은 얘기들도 그렇다 나오고 보니까 이제 이런 쪽에 이제 다른 화폐 기능을 하는 것들이 좀 계속해서 생겨나고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규제가 우선이냐 아니면은 시장 기능을 그냥 맡길 거냐 논란은 많습니다만 규제한다고 또 되는 것만도 아닐 테고. 그렇죠. 네. 아직 이게 코인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코인이라는 어떤 가치에 대한 정립 자체도 지금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뭐 저 역시도 뭐 20세기에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다 뭐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들의 어떤 실질적인 가치, 결국은 이게 그 명목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른 논리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결정되는 그 자산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 가격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코인 한 개당 이제 6,500만 원 막 넘어가고 그렇죠.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 에이다 등등등 해가지고 정말 많은 이제 코인들이
주가가 이제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결국은 이제 모든 게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어떤 통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기축 통화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축 통화들의 가치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작년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풀린 어떤 자금이 사실 7천조가 넘는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또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특히나 이제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이제 풀어내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는 이제 자연스럽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이게 달러를 찍어낸다고 하는데 물론 윤전기를 돌리긴 하죠. 윤전기는 항상 돌아가요. 영상 화면 보면은 설이나 뭐 이런 명절 때 되면 네. 뭐 신규 화폐 뭐 세뱃돈 이래가지고 뭐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듯이 미국에서도 윤전기는 돌아가고 유럽도 네. 돌아가는데 사실 윤전기를 돌려서 찍어내는 화폐보다는 숫자상으로 디지털화 시키는 것들이 이 20세기 아까 얘기했지만 더 많았죠. 레버리지화 그러니까 되는 여러분들의 거죠. 돈도 그렇죠. 자산도 대부분 통장에 숫자로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 네, 현금으로 다 캐시해갖고 금고에 가지고 계신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니까. 어쨌든 좀 정리를 좀 하면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가치가 계속 조금 훼손된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떨어지고 있는 통화보다도 이제 가상 화폐라든지 이 암호 화폐들이 더욱더 이제 좀 주목을 받는 이제 시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워낙 좀 지나치게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뭐 주식 투자가 또 조금 흥미가 좀 떨어지고 거래대금도 많이 좀 줄어들고 그게 이제 주요 원인이 비트코인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것도 분명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뭐 암호화폐 이제 이게 사실 좀 공부를 조금 분명히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당장 뭐 지금 코인 하나당 이제 6,500만 원이 됐는데 비트코인을 이제서라도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은 변동성에 조금 휩쓸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요. 그냥 하나의 어떤 트렌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미래에 과연 이제 뭐 테슬라가 됐건 또 미국의 뭐 주요 은행들도 이제 이거를 결제 통화로 이제 인정을 해주니 많이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추이를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세에 대한 얘기 주셨잖아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내년 이제 1월 1일부터는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가상화폐를 투자해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법적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지금 그 과세안이 이제 발표가 좀 됐냐면 일단은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차익에 대해서. 차익에 250만 원까지. 그러니까 내가 한 23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부터 세율이 이제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다. 그러면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아있는 게 이제 750이잖아요. 750에 이제 20%의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150만 원인가요? 150만 원 정도 이제 세금을 이제 낸다. 요렇게 이제 지금 그 세법이 추진이 된다.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 요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을 하겠다. 지금 뭐 사실 이게 실명이 딱 돼야지 과세를 할 텐데 또 애매해요. 애매한. 하여튼 비트코인은 그냥 시장 경제로서의 하나의 축이고 지금은 뭐 꺼지지 않는 열기가 있다라는 정도, 이 정도 하고 관련 기업이 있을까? 관련 기업, 근데 카카오? 비트코인은 이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요? 그죠?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러면 넘기고. 관련된 이제 백신으로. 거래소 관련된 기업들 이제 몇 개 정도인데 말씀드렸듯이 네. 발목이 좀 잡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좀 감안을 하셔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냥 자본 시장의 하나의 어떤 현상이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고 또 해보실 분은 뭐 그건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생각이 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우리 기술 투자나 비덴트나 거래소. 또 그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막 급등 나오고 상한가도 가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시세가 안 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게 아니 비트코인이 이슈가 되면 그냥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를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너무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그냥 가상화폐 아무거나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주식시장에서 코인 관련주를 찾을 만한 유인이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코인은 그러면은 뭐 관련 기업은 딱히 뽑아내기 어렵고 티몬 상장이 코인하고 관련성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갖다 코인은 근데 갖다 붙이면 다 어디든 갖다 붙일 수 오늘 있어요. 아침에 이제 뭐 검색어 상위에 티켓몬스터라고 하는 네. 티몬 상장 IPO 얘기인데 이거는 아마 뭐 쿠팡 IPO하고 맥을 같이 따는 것 같고. 네. 소셜 커머스들 그리고 그 관련된 이제 마케팅 업체들한테의 편승 효과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쿠팡이 만들어내면서 뭐 신세계, 뭐 이마트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제 이 온라인 업체들이 그럼 우리도 이 정도 가치가 특히 이제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같이 이런 포털 업체도 우리도 쇼핑 기능이 있는데 우리라고 뭐 55조 뭐 이거 되지 말란 법 있느냐? 우리는 다른 기능도 훨씬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편승이 한두 개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작은 이제 인터넷 그 상거래 없이 뭐 인터파크 이런 종목도 같이 좀 올라가는 효과를 좀 얻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는 뭐 다날 같이 이제 전자 상거래에 결제 기능이 있는 종목들도 올라가는 것들이 좀 보였었고 뭐 이런 것들의 이제 편승 효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보면은 물론 미국 회사고 미국에 상장을 합니다만 어떤 이제 기준 가격이 정해졌다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 티몬이라고 하면 이제 소셜 커머스죠. 예전 네. 같으면 이제 공동 구매를 목적으로 처음 좀 생겼는데 이제 오픈 마켓화가 됐잖아요. 이런 업체들의 어떤 가치 측정을 하는 데 하나의 좀 기준을 쿠팡이 좀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편승 효과 정도는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그 유효 기간은 이 쿠팡이 이제 들어오는 이제 그런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기업으로 뭐 언급되는 게 뭔가요? IPO 주관하는 뭐 하나증권? 하나투자증권 정도고 네. 사실 저는 이제 조금 티몬이라든지 또 위메프라는 기업도 또 상장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조금 회의적인 게 사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위메프, 티몬 흑자를 내는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기업의 가치라는 게 뭐 지금 당장 실적을 내는 것보다는 미래의 어떤 성장성이 정말 좀 중요하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지만 사실상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이 그야말로 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인터넷 기업으로 하면 네이버, 카카오가 거의 뭐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쇼핑 이제 그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하면 뭐 쿠팡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조금씩 이제 대두가 좀 되고 있는 게 뭐 이마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쓱페이 정도 뭐 이 정도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 지배력에 따라서 그 플랫폼에 사실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티몬이라든지 위메프 이미 이제 한참 조금 경쟁에서 조금 뒤처진 그런 기업이고 실제로 이제 이 티몬도 대주주들 이제 모회사의 대주주들은 다 미국의 투자 회사들이에요. 네. 우리나라 기업이 사실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내 이제 상장을 좀 추진을 한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이제 공모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분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가 결국은 미국의 뭐 투자회사들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가 있을 수가 없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냥 이제 국내 상장을 추진하니까 주관사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또 하나투자증권과 또 지분 관계가 있는 또 한국금융지주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그냥 또 반사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네. 이름이 좀 오르내리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오케이. 같습니다. 자, 그럼 그것도 저기서 끝내고 지금 들어온 뉴스 중에 눈에 보이는 게 앞서 이제 그 김명 매니저가 해주셨던 이 마켓 종목 키워드에서 네네. 이스라엘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스라엘과 관련된 외신들 그걸 풀어내는 국내 뉴스들 이게 지금 가장 개장 전에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화이자 백신 코로나 사망은 98.9%가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중증으로 가는 것을 99.2% 방지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국민 47%가 화이자 백신 최소 1회를 접종했는데 32%가 2회 접종을 시작했고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코로나 여권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헬스장, 그다음에 호텔, 수영장, 콘서트 등에 사용 가능한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경기를 정상화시키는 리모델링이나 그 모델링을 이제 시험하는 거죠. 뭐 이런 연관성이 이제 우리도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경기가 회복되는 정상화되는 관련 기업들이 조금 주목받을 수 있자. 뭐 호텔도 그럴 거고 뭐 카지노까지 가봅시다. 그럼 카지노 관련주 또 뭐죠? 여행, 여행, 뭐 그런 것들 거기에 또 공연, 공연, 네. 그래 그런 걸로 한번 좀 가보죠. 뭐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아니 뭐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이제 연동시키기는 좀 문제는 있죠. 아직도 이스라엘은 지금 2,000명 넘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3,000명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3차 팬데믹이 있었더라도 한 6, 7명 선에서 이제 저지를 하고 지금 오늘 또 300명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백신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잘 이제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백신을 시작한다고 해서 이제 곧바로 이쪽으로 넘어갈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 통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유의성 분석을 좀 해야 되는, 뭐 물론 이제 사망률을 좀 낮추는 건 의미는 좀 있어 보입니다만,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집단 면역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시험대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이 주는 어떤 좀 시그널들은 뭐 적지 않아 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뭐 여행이나 카지노나 말씀하신 뭐 공연이나 이런 종목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가는 반드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여행업체나 항공업체나 물론 뭐 일부 업체는 이제 화물로 돌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LCC, 그러니까 저비용항공사들. 네, 결코 낮은 가격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곧바로 연결짓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유의미한 데이터가 좀 나온다면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은 그런 항상 것들이 먼저 그 기대감을 반영하기 때문에 반영될 수 이번 주에 있다고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다고 하니 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파이자하고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주시장에는 투영이 또 먼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또 네. 이제 주말 확진자 데이터가 한 300명대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좀 낮아지긴 했어요. 네, 네. 네, 그런 면에서 어떨까요? 그래서 저도 제가 사실은 주말에 사실 제주도를 일 때문에 갔다 왔는데 이 제주항공을 타고 내려가는데 빈자리는 없더군요. 네, 서서 갈 뻔했어요. 네, 갈 수 있는 데가 지금 제주도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주도 관광 여행 상품은 그야말로 뭐 면세점 불티나게 막 바글바글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조금 완화된 게 저는 좀 결정적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좀 후폭풍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쨌든 여행주나 항공주 저는 이제 지금 차장님 얘기하신 거에 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는 게 실제로 지금 대표적으로 여행주 그냥 하나 투어만 딱 차트를 놓고 보더라도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기 전보다 주가가 지금 더 올라왔거든요. 네. 그 전에도 그럼 여행주들은 수익성이 지금 훼손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경제가 재개된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온 게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도 지금 더 올라간 거 한 15% 정도 지금 더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한다면 여행주도 그렇고 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죠. 항공주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저는 선반영 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저는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 보잉이라든지 뭐 캐터필라 또 다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거든요. 네. 오히려 좀 시클리컬 쪽 조선이나 건설 이쪽을 좀 보는 게 좀 낫지 않겠는가. 결국은 조선? 네, 경제가 회복된다면 이게 이제 단기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인 사이클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세의 어떤 좀 연속성을 감안을 해보면 오히려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물론 뭐 오늘은 반도체나 자동차 종목들이 좀 반등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네. 이런 주도 섹터의 종목들이 좀 쉴 때는 오히려 이제 조선이나 건설 이쪽을 이제 조금 대안으로 좀 길게 본다라면 충분히 지금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고 실제로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유가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또 건설이라든지 조선 그리고 환율적인 수혜도 분명히 좀 입을 수 있거든요. 환율 그다음에 뭐 유가 그리고 경기 회복 사이클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건설 조선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뭐 썩 그렇게 화끈하게 이제 수익이 난다라기보다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좀 저평가 매력을 좀 보고 대안적인 어떤 종목이 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자, 그럼 같습니다. 기업 하나씩만 찍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업종 중에 뭐 조선은 저는 지난주에 현대미포조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현대미포.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미포 그러면 저는 주말에 제주항공 이용했으니까 제주항공. 네. 저도 요즘에 시클리컬 특히 이제 화학주에 대한 관심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오케이. 계속 말씀드렸었던 롯데케미칼 한 번 더 말씀. 롯데케미칼 한 번 더. 반도체가 없는데? 반도체 아까 아까 TSE 오케이. 하셨으니까요. 네. 그래요. 그러면 TSE는 아까 김영 매니저의 종목이었고 여기 현대미포조선, 제주항공,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이렇게 하고 화면 자막 보시고 참고해 보시고 참고용 정도입니다. 네. 딱 이 종목이다라는 건 오늘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 김영 매니저 보내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오후 4시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이 있으니까 이번 주도 조금 변동성 구간이 좀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중요한 이슈들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